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새마을 장학금이 일부 회원들에게만 중복 지급되는 등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4년 전 지정됐지만 대상 자체도 적고 그나마 아직 한 번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호타의 노사가 끝내 자구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채권단은 이제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한 여대생이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지역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새마을 장학금은 그 자체로도 유신잔재로서 폐지 목소리가 높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일부 특정인에게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혈세로 장학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기된 새마을 장학금 논란. 새마을 회원 4천여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인데다 150만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빚고을 장학금에 맞먹는 액수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특혜라는 거였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이 수혜 기회로 보면 84배, 액수로 보면 128배나 많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은 장학금 혜택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이 새마을회보다 장학금을 적게 받아야 될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해에도 또 받는 중복 지급 사례도 수두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지난 4년 동안 163건이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혈세로 장학금 잔치를 벌이는 동안 민주인권도시를 자랑하는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 새마을회는 일단 중복 지급 사례는 있지만 조례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특혜 시비 역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가장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 새마을회는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원 가운데 연회비 15,000원을 내는 새마을 지도자가 되면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2억 원이 넘는 광주 시민들의 세금이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말 광주시 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해도 새마을 장학금과 같은 후한 대접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하고 이를 확인해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새마을회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송정근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94살 노동운 할아버지는 1944년 일제강점기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항일전단지를 만드는 비밀결사대를 조직한 것을 인정받아 28년 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독립유공자는 항일운동의 공헌 정도에 따라 국가가 본인과 그 가족에게 법이 정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교통비를 주고 자녀와 손자는 교육과 취업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주의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불과 190명. 하지만 광주시로부터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장이 3.1운동 광복절 에 유문해 주는 것뿐이죠. 광주시 조례가 뒤늦게 만들어진 데다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는 지난 1978년에 만들어진 반면 독립유공자를 지원하는 조례는 지난 2014년에 제정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새마을 장학금은 지도자 자녀 130명에서 140명이 매년 지원을 받아왔지만 독립유공자는 본인에게만 지원하다 보니 대상이 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이마저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정돼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 후 빠르면 3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600만 원.
광주시와 자치구가 새마을 장학금으로 편성한 예산 2억 5천만 원에 비하면 4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면 볼수록 특혜라는 생각이 강해지는데요.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이국원 집행위원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복 수혜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명이 네네. 모두 공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만약 시나 의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밝혔던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 동의나 보호자, 그다음에 학생 이름, 그리고 학교 현황까지 어느 기준이 일치한 것을 확인했던 것이고 네네. 비록 4년 동안의 이런 중백 수혜자가 나타났는데 그 기간이 만약 5년이나 10년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런데 중복 지급,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내리 2번, 심지어는 3년 내리 163만 원씩 3년 동안 500만 원 가까운 돈이 특정인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이게 시민 정서상 용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네네.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시 장학금은 꿈에도 꿔보지 못할 만큼 멀고 아득합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 회원들한테는 너무나도 쉽고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독점해왔다는 것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새마을 장학금 광주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40년 동안 이어온 박정희 정권의 유신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조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광주가 다른 시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따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1986년 이미 이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고 경기도와 제주도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네. 광주시와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게 전부가 아니라고 좀 들었습니다. 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오늘 실태를 보고 이 시민 열세가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조례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상의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서 조만간 시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소수 특정인을 위한 새마을 장학금이 하루빨리 좀 폐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권단이 정한 시한을 하루 넘겨가며 막판 협상에 나섰던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안 마련에 끝내 실패했습니다. 채권단은 이제 법정 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채권단이 해외 매각 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노사 간 경영 정상화 논의는 없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 협상은 끝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합의서 제출 실패와 경영 정상화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채권단을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구안 협상을 매듭짓자며 노조 설득에 나섰던 사측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당장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노사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내일 채권단 실무회의를 열어 실행 가능한 모든 처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구 계획 이행 없인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법정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노사 합의가 안 됐지만 1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 연장 효력을 곧바로 무효화하진 않았습니다. 채권단이 법정 관리를 선택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4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련에 맞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영호 청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낙후된 광주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걸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의원과 시의원, 구청장을 지낸 이력으로 풀뿌리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아이가 꿈꾸는 젊은 광주를 위해 100만 원의 엄마 수당, 중고생 통학비 지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남과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 한 석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당의 조직을 정비해 지방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불출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한 여대생이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학교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모 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졸업한 선배와 술자리를 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재학생의 글이 해당 대학 SNS 계정에 게재돼서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해당 여대생은 성추행 폭로에 덧붙여 여성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성희롱도 학내에서 흔히 일어난다며 이는 피해자가 조심할 일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학생들을 태운 승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어린이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해안 도로에서 태권도 도장 승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8살 임모군 등 어린이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30살 박모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의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이 개관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자리 잡은 제2남도학숙은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식비를 포함해서 월 16만 원의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제2남도학숙의 개관식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그리고 남도학숙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들이 콘셉트로 치러졌습니다. 광주시가 계약에 맞춰서 시내버스 운행을 겨울방학 이전 수준으로 늘립니다. 광주시는 지난 겨울 53개 노선에서 95대를 줄여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오는 3월 2일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1에서 4분, 지선 노선은 2분에서 10분 정도 운행 간격이 줄어들 예정입니다.